여러분, 나이가 들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프고, 외롭고, 하루가 길기만 한 것이 마치 노인의 숙명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고 인생 후반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내리막길로만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준만 안다면 오히려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다르게 살 걸.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5가지 핵심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들을 알게 되시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게 오래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어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 5가지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도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결심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의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영상은 중간부터 보면 의미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이어서 봐주세요. 특히 마지막 5번째 기준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함께 시작해 보시죠. 조금 전 우리는 인생 후반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들으면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 지금의 내 몸을 100살까지 쓴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평생 고생했잖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몸은 쉰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오래된 차일수록 자주 점검해주고 규칙적으로 운전해야 덜 고장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쓰고 관리해야 오래 갑니다. 지금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직 앞으로 20년, 30년 이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몸을 잘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20분만 걸으세요. 아침이나 저녁, 언제든 괜찮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편하게 걸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간단한 근육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손을 짚고 팔굽혀 펴기처럼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입니다. 이 보험은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나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 걷는 이 20분이 10년 후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노년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외롭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기준은 바로 외로움과 싸우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아침마다 출근하고 사람들과 점심을 먹고 저녁에 회식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건강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지면 점점 말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이 외로움은 단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장질환, 치매, 우울증, 조기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다가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과 싸워야 할까요? 먼저 많은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연락할 수 있는 4~5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쁠 텐데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가끔 안부를 전하고 재미있는 사진이나 영상도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한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교회, 절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외로움은 기다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산책길에서의 인사 한마디가 외로움을 이겨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더 깊은 만족과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3번째 기준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다니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키우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도 누군가 나를 찾지 않고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이제 쓸모가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내가 스스로 역할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일 뿐입니다. 먼저 손주가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웃고 함께 놀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할아버지 또 놀러 오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옵니다. 또한 후배들에게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며 겪었던 실수, 배운 교훈, 지나온 이야기들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카나 동네 청년, 혹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세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는 말이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작은 봉사를 실천해보세요.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나르거나 동네 경로당 청소를 도와주는 것처럼 부담 없는 일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남을 돕는 경험은 오히려 나를 치유하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중요한 건 역할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작은 책임 하나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필요로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째 기준은 스스로를 덜 다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마음속에 많은 후회와 자책을 안고 계십니다.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다그치며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과 우울함 속으로 끌고 갑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기 심리 연구에서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만족도를 낮추며 수면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너그러워진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건강 지표도 더 좋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챙기고 일터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며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수고했어, 참 잘했어라고 한 번이라도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렇게 말해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잘했는지 스스로에게 칭찬해보세요.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이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마음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수한 일, 후회되는 기억은 그저 그럴 수 있었지 하고 흘려보내주세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연습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햇살이 따뜻했던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받은 것. 그렇게 소소한 감사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웃을 일이 생깁니다. 노년은 경쟁하거나 스스로를 몰아세울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다독이고 돌보고 회복시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 누구보다 수고한 나 자신에게 이제는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조금 전 우리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음의 회복은 지금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마음을 더 단단하게 그리고 깊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매일 떠올리며 오늘을 소중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기준 중 4번째가 아닌 마지막 5번째 기준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하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외롭고 힘든데 왜 더 슬픈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절대 우울하거나 어두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고 느낀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하고 싶은 일을 향한 용기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하며 미뤄왔던 말들, 만나고 싶지만 계속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들, 하고 싶었지만 용기 내지 못했던 일들, 그것들이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서 진짜 소중함을 드러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이 나를 웃게 하는지, 어디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의미 없는 걱정과 비교에서 조금씩 벗어나 더 단순하고 본질적인 삶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뭘 해가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있으니 더 잘 살아야지라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지금 전화해보세요. 지금 감사해보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기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각 기준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기준에서 우리는 몸을 100살까지 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연결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수한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마지막 기준인 죽음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즉, 몸 관계, 역할,
회복 집중된 삶. 이 5가지는 각각 떨어져 있는 조각이 아니라 서로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하나의 삶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이 순간, 다시 시작하고자 결심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작은 변화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20분 걷기, 오늘 친구에게 전화하기, 오늘 나 자신을 칭찬하기.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쌓여 노년의 질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5가지 기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을 더 길게가 아니라 더 좋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가지 기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은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꿀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작은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2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오랜만에 생각난 친구에게 잘 지내? 하고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손주에게 먼저 웃으며 다가가고 나 자신에게 수고했어 라고 속삭여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오늘 고마웠던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고 평범한 행동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몸은 더 가볍고 마음은 더 따뜻하고 하루는 더 의미 있어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서 참 다행이야. 이 5가지 기준은 거창한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삶을 다시 내 손으로 선택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하루를 다시 설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5가지 기준으로 하루를 다시 그려보세요. 몸을 움직이고 사람과 연결되고 내 역할을 만들고 마음을 회복하고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내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건강과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 없는 노년, 의미 있는 하루. 그것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